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좀 예습을 해볼까 해요. 집합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그 단원을 짧은 시간에 예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슉 보는 걸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집합의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예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에 동그라미 표하고 집합이 아닌 것엔 X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집합이라는 거는 뭔가 모아놓은 걸 얘기하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모아놓으면 안 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아놓은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훌륭한 과목의 모임,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훌륭한 과목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 모을 수 있나요? 수학 이런 걸 꼽을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수학이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합이라고 수학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냥 훌륭한 과목의 모임은 수학 이렇게 뭐 할 수 없고, 집합이라고 할 수 없고, 이과 계통의 뭐 과목의 모임, 문과 계통의 과목의 모임, 뭐 이런 정도는 명확한 기준으로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주로 뭐 숫자를 다루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이걸 집합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집합에서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그 세부 항목들, 원소라는 말을 쓰는데, 집합의 원소들을 다 찾아주실 수 있나요? 10보다 작은 짝수 찾아주실 수 있죠? 2, 4, 6, 8.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은 작진 않죠. 그러니까 딱 8까지만 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로 표시합니다. 중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해 놓은 거, 요게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 중에 원소를 나열했다라고 해서 요 집합의 표현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 뭔지는 되시겠죠? 조건제시법이라고 밑에 써놨는데, 요 원소들을 어떤 조건에 맞게 쓰는 거, 요게 조건제시법입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소가 될 문자를 하나 선택해요. 뭐 이거는 X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집합은 A, 원소는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하나 정하고 보통은 X를 쓰죠. 그리고 여기 짝대기를 긋습니다. 요거 BAR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라고 읽으면 되죠. 바, 짝대기, 바, X 바 하고 X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요 말을 그대로 써주셔도 되고, X는 10보다 작은 짝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제가 만약에 100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2, 4, 6, 8, 10 이거 엄청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죠? 그냥 한 줄로 되죠. X 바 X는 100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원소인지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나열하기 힘들 때 보통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냅니다. 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더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보통 집합을 표시할 때 동그라미 또는 네모를 쓰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이게 집합 A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숫자 써주시면 돼요. 원소들을 쭉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다음 집합에서 숫자에서 0에 해당하는 그런 애를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파이라고 읽어요. 그 3.14의 파이랑은 발음이 좀 틀려요. 아무튼 요거 공집합 기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집합, 공집합.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중괄호만
양쪽을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뭘로 써도 상관없는데 주로 이걸로 씁니다. 파이, 공집합이라는 표시예요. 이 표시는 0을 왜 이렇게 쓰는지 뭐 물어보시면 곤란하잖아요. 왜 이렇게 쓰는지 물어보시면 곤란하고,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놈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n 가로 a,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na라고 읽는데, 요 표시를 보면 아, 이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구나. 요거 뭐의 앞글자일까요? 넘버의 앞글자입니다. 넘버. a라는 집합의 넘버 개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건 답이 얼마죠? a가 이런 집합이면 답이 4 되죠. 뭘 의미하는지 알죠? 기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기호.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인데, 이거를 2는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쭉 길게 쓰는 게 싫어서 집합에서는 이런 삼지창 씁니다. 이런 삼지창. a라는 집합의 원소로 2가 있어요. 2는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삼지창. 이거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큰 쪽이죠. 부등호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 정도 개념과 이 정도 기호를 아시면 일단 집합을 읽어낼 수는 있어요. 읽어낼 수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기본 내용이 너무 장황했지만 압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인구가 많은 도시의 모임. 인구가 많은 도시는 서울인가요? 개인적으로 서울이 인구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죠. 이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X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안경을 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다음 짝수의 모임. 근데 작은 짝수라고 했어요. 2는 작은 짝수인가요? 물론 제일 작은 짝수죠. 제일 작은 짝수. 근데 4는 작은 짝수인가요? 아니 6보다는 작지만 2보다는 크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경우에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의 모임. 이거 될까요? 5도 있고 15도 있고 25도 있고 35도 있고 엄청 많죠. 그렇지만 명확하죠? 보세요. 24. 이 집합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275 얘는 원소예요?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한히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연수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수가 무한히 많지만 집합으로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이걸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으로 써놨기 때문에 요거는 집합이 됩니다. 되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요런 걸 뭐라고 했죠? 조건 제시법. X바 X는 어쩌고 저쩌고, X바 X를 만족하는 식. X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그 X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표현을 대표 원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중요한 바가 있는 겁니다. 요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근데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요. 다 찾아주시면 돼요. 1의 약수 1. 선생님은 이렇게 양쪽에서 쪼여오는 이 방법을 쓸게요. 14, 1 곱하기 14. 다음 2 짝이 7이죠. 7.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3 안되고 4 안되고 5 안되고 6 안되고 1, 2, 7, 14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다음 요거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면 사실 집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못 풀어서. 근데 2차 방정식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인수분해라는 걸 하죠. 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애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는 0이니까 이쪽 곱하기 이쪽이 0인데 0 될 수 있는 방법은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든요. 그래서 요 집합의 원소는 4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집합기호 안에 묶어주면 원소 나열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포함 관계를 나타내세요.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되겠네요. 집합을 다루다 보면 이제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분 집합은 느낌 오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A라는 집합이 2, 4, 6, 8이었는데 B라는 집합을 2, 4라고 하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게요? 이거 뭐 너무나 쉽죠.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거를 요런 기호로 표시해요. 요런 기호로. 그러면 여기에 B를 써야 될까요? 여기에 B를 써야 될까요? 아까 원소나열법에서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2가 A의 원소이다 하면 큰 쪽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대소관계, 숫자의 대소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2랑 4 중에 누가 커요? 2랑 4 중에 4가 크죠. 그래서 4 쪽이 이렇게 부등호.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하고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원소, 얘는 숫자의 대소, 얘는 부분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작은 쪽이 여기, B가 작으니까 여기 오겠네요. A가 큰 집합이니까 여기 오겠네요. 근데 이런 건 될까요? C라는 집합이 2라고 2예요. 그러면 C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 못 씁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쏙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요 관계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분집합일 때, 포함될 때 요 포함관계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할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꼭 낼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아까 봤던 2, 4, 6, 8인데 얘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부분집합이 뭐냐고요? 다 써보라는 얘기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은 공집합. 제가 뭘 쓰는지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어요. 뭐 하는지 되겠죠. 그럼 2개인 집합도 블라블라블라블라 찾을 수 있겠죠. 3개인 집합도 블라블라블라 찾을 수 있겠고 4개인 집합도 있을까요? 부분집합? 자기 자신도 본인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4개인 부분집합까지 있어요. 이거 다 하면 물론 5개인 건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짜리 부분집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 몇 개일까요? 답은 2의 4승입니다. 2는 어디서 왔고 4는 어디서 왔을까요? 2는 어디서 왔는지 찾기 어렵겠지만 4는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원소가 4개면 4승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원소가 3개면 2, 4, 6.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뭘까요? 2의 3승. 오늘은 예습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를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수업 시간에 그건 설명할 건데 아무튼 원소의 개수가 3개면 2의 3승, 원소의 개수가 4개면 2의 4승이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집합도 어려운 개념 없죠.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부분집합에 대한 예습입니다. 이거 해볼게요. A하고 B 중에 X는 홀수래요. 홀수 엄청 많죠. 1, 3, 5, 7, 9. 근데 그거 안에 요 1, 3, 5만 떼냈으니까 들어가네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정확한 답은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4의 약수 1, 2, 4 되겠네요. 2, 4 둘 중에 누가 큰지 보이시죠? 그럼 보이는 쪽이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부분집합. 다음 이게 이제 집합의 본 내용이네요. 집합을 배우면 시험 문제를 주로 여기서 냅니다. 집합의 연산은 계산이라는 거죠. 두 집합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뭘 좀 그릴게요. 1, 2, 3, 4, 5, 6, 전체 집합.
요런 그림을 그려놓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유니버스에서 유니버셋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U예요. U. 전체 집합에서는 U라는 형태로 표시해요. 그리고 A는 1, 2, 3, 4, B는 2, 5, 6, 그 다음에 전체로는 7까지 있습니다. 이런 집합의 호환관계를 나타내는 요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아무튼 이렇게 집합을 표시했어요. 그럴 때 합집합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합치면 돼요. A 합집합 B, 요게 합집합 기호입니다. 합집합. 더하기로 안 쓰고 이렇게 합집합이라고 써요. 요거 컵처럼 생겼죠? 다 담으면 돼요. A에 있는 거, B에 있는 거 다 담아주세요. 뭐 되죠? 1, 2, 3, 4, 5, 6. 중복되는 걸 두 번 쓰지는 않아요. 집합에서 한 번만 씁니다. 집합을 쓸 때는. 다음 두 번째는 교집합. 교집합은 요 기호를 반대로 엎어놓습니다. 그러면 잘 안 들어가겠죠. 컵 엎어놨으니까. 그래서 공통된 것만 쓰는 거예요. 공통된 것만. 뭐죠? 이게 교집합입니다. 뭔지 느낌 오시나요? 가운데 부분, 공통 부분, 교집합, 전체 합집합. 요거 두 개 되시죠? 다음 차집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혹시 옛날에 광고 중에 스킨푸드 그 광고가 맞나? 이렇게 유리병 같은 애가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했던 스킨푸드라고 써놓을게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위해서. 아니면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드러내죠? 이게 기억이 나실까요? 이 이미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요게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요 A라는 집합을 B라는 스푼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 그럼 뭐 남죠? 네, 1, 3, 4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식에서 뺄셈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식에서 뭐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2, 5, 6을 빼면 뭐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차집합이라고 하면 집합에서는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만 떠내고 나머지는 해당 없어요. 그래서 남는 부분, 공통된 부분을 드러낸 나머지 부분, 요거를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집합 있는데, 여집합 있으면 남집합 없어요. 아예 재미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집합은 그 남녀 할 때 여자가 아니라 나머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분, 뭐 여유 이런 거 아시죠? 그 한자예요. 그래서 여집합이라고 하면 뭐 나머지 반전 이런 거 할까요? 보세요. 저기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여기 있는데, A의 여집합 그러면 반전, A를 뺀 나머지 요 바깥에 여기가 여집합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A 여집합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A 여집합하면 A가 아니라 A 뺀 나머지, A를 뺀 나머지 5, 6, 7 남죠. 5, 6, 7 이렇게 됩니다.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사실 기억하면 돼요. 쏙쏙 획. 이게 뭐 일단 예습이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뭐 이런 괴물 같은 식을 써놓으면 이게 얘가 쏙 들어가고 가운데를 획 바꿔주면 돼요. A 여집합 B 여집합 획 바꿔주면 돼요.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 여집합 B 여집합 획 바꿔주라고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할 테니까 요거 5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합교차역 뭐라고요? 합교차역 이렇게 4가지 연산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씩 복습해 볼까요? 합집합은 다 때려 뭉쳐서 합쳐요. 합쳐. 다음 교집합은
공통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차집합은 스킨푸드 떠내는 거예요. 떠내고 난 나머지. 여집합은 반전. 이거가 아니라 밖에 뭐 이렇게 반전한 거. 그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쏙쏙획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푸실 수 있겠나요? 빨리 읽어보세요. 전체 집합은 10위까지. 벤 다이어그램이 집합을 이해할 때는 가장 쉽습니다. A, B. A는 2, 3, 5, 7, 11 이렇게 명확하게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네요.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어요. 구해야 되네요. 1, 12, 2, 6, 3, 4 맞났네요. 되시죠 여러분들도 약수 구하는 거. 그러면 공통 보여요? 2, 3, 2, 3 이게 A와 B의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A는 나머지 5, 7, 11이 있고 B는 1, 4, 6, 12가 있고 혹시 안 채운 숫자가 있나요? 12까지를 다 써야 되는데 A, B 하고도 안 채운 숫자 있겠죠? 1, 2, 3, 4, 5, 6 없나? 7, 8 있네요. 8 9도 있네요. 10도 있고 11, 12 이렇게 되네요. 그림 완성하실 수 있겠어요?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요것만 하면 합집합 뭔지 보이실까요? A랑 B를 다 합쳐요. 그럼 8, 9, 10 빼고 나머지 다 적어주면 되죠. 정답은 좀 이따 확인해 볼까요? 쓸까요? 1, 2, 3, 4, 5, 6, 7 8, 9, 10 빼고 11, 12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다 합치면 합집합. 요건 뭐라 그랬죠? 커 엎어 놓은 거 공통 부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공통 부분만 써주세요. 2하고 3이네요. 다음 차집합 먼저 할게요. 우리 합교 차여라고 배웠으니까 요거 먼저 할게요. 차집합 뭐였죠? 차차차차 스킨푸드 이렇게 떠내는 거. A라는 병이 있는데 B라는 스푼으로 드러내요. 이렇게 B를 빼내요. 그러면 뭐 남죠? 5, 7, 11 남죠. 차집합. 여집합은 뭐라 그랬죠? 반전. A의 여집합하면 A가 아니라 뭐 이런 거죠. A가 아니라 그러면 A 빼고 난 나머지는 1, 4, 6, 8, 9, 10, 12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여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예습해 주시면 대면 수업 때 오셔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